안녕하세요. 상가의 정석 김혜윤 조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갈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초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들한테 꼭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지루하더라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다룰 거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부분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화에 조 실장이 아예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 있을 테니까 이 시간에 그냥 지나치시고 다음 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자세하게 보는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는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좀 상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가끔 상가 임대차를 보면 저희 중개사들도 사무실이 과연 상가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위법 처음 보면 이거부터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자세하게 볼게요. 제2조 적용 범위 보시면 이 법은 상가 건물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의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대부분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만으로 시작하는 것부터가 이제 단서 조항인데요. 여기서부터 좀 꼼꼼히 보실게요.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환산보증금 기준액인 서울특별시는 9억이에요. 이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 이제 지역별 환산보증금 내용은 다르다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냥 생략을 한 거고요. 제1항 단서가 여기 담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이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 2부터 10조의 9까지의 규정, 제11조의 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상가 임대차 9억 이상 되는 환산보증금 초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10조 1, 2, 3항, 그 다음에 10조의 2부터 10조의 9, 11조의 2, 19조는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환산보증금 초과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는 부분을 그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환산보증금 이내인 사람들, 월세가 8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이제 보장받는 내용들이 건물을 인도를 받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의 매수자나 경락인들한테 싸울 수 있는 힘,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께서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이건 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0년간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10조에 사보시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이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하는 거에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11조. 그럼 월세를 올리게 되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건 이제 5% 이내에서만 1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면에 9억 이상 월세가 보증금 1억 기준으로 800만 원, 801만 원 이상부터겠죠. 그 분들은 일단 싸울 수 있는 힘, 대항력은 똑같이 가져요. 그리고 뭐 확정일자나 이렇게 해서 우선 면제금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년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질 수 있고 똑같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환산보증금 초과는 그 월세 증감의 비율을 조금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 1항부터 5항까지가 있는데요. 10조의 1, 2, 3항은 환산보증금 이내, 환산보증금 초과 양쪽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4항, 5항은 환산보증금 이내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환산보증금 이내와 환산보증금 초과가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볼게요. 그 중에서도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를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볼 거는 3번 연속이 아니고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요. 한 달에 만약에 50만 원씩 밀리게 되면 6개월 차가 되겠죠. 그리고 100만 원씩 밀리게 되면 3개월 차 건너뛰어서 100만 원 내고 0원 내고 100만 원 내고 0원 내면 또 6개월 차겠죠. 그래서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때는 임대인은 계약 해지도 할 수 있고 갱신 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밀린다는 건 임차인에게 안 좋은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해서 기억해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항부터 8호까지는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 같은 경우는 철거나 재건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임대차의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 또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보시면 2항 보실게요. 10조 2항 보시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2년 후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최초 계약하는 그 2021년이 최초 계약이라면 2021년부터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항 보시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환산보증금 이내와 환산보증금 초과 모두가 다 보호받는 내용이고요. 4항, 5항은 환산보증금 이내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봐야 될 텐데요.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기간이라는 건 계약 기간이라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묵시적 갱신을 말해요. 이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환산보증금 이내인 경우에만 임대차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니까 환산보증금 초과의 묵시적 갱신은 지금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5항 보시면 사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하는 조건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환산보증금 초과는 어떻게 해당이 돼야 되는지 보는데 여기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우선법칙 혹시 기억나요? 네,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조항이 없으면 뭐를 봐라? 특별법을 봐라. 특별법에 조항이 없으면 민법을 봐라. 네, 민법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민법의 묵시적 갱신을 봐야 되는데요. 제639조 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여기에서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말합니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항은 중요치 않아서 635조로 바로 갈게요. 제635조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의 통고.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묵시의 갱신일 경우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에는 1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서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생겼는데 재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임대인도 언제나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800만 원 이상인 많잖아요. 지금 메인 상권에 30평 정도 되는 그 모든 대부분의 식당 사장님들이 이 부분에 해당할 건데 보증금 1억에 80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경우에 최초 2년 계약서를 쓰고 재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때부터 묵시적 갱신이 돼서 권리금을 우리가 당연히 주고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환산보증금 초과하시는 분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재계약서를 써야 한다라는 걸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조의 4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예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임차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건데 여기서도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볼게요.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소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에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1, 2, 3, 4가 그 임대인이 권리금을 방해하는 행위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단서부터 한번 볼게요. 다만 제10조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0조의 1항 여기는 아까 전에 8가지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월세 석 달 밀리지 않으면 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에 방해하는 거를 그 법으로 보호를 해줘요. 1호 보실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대인이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이제 1, 2, 3, 4호로 나눠져 있는 법으로 이 네 개의 행위는 했었을 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조 이상 권리금을 회수 기회 보호해서 법은 임차인만 보호하고 있을까요? 다음에 보시면 여기선 또 임대인을 조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을 조금 봐줘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을 때는 임대인이 그 권리금 회수하는 걸 좀 방해할 수도 있어라는 내용이에요. 1호 보시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제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4호까지 읽고 설명드릴게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를 뜻하는데, 만약에 그 요즘에 앞플 있잖아요. 성수동도 있고 뭐 경리단길, 영리단길 막 이런 새로운 데가 있는데, 여기가 뜨기 전에는 월세가 정말 저렴했어요. 사실 또 한 2년 전 이쯤만 해도 성수동은 그 지하철 타고 지나가면 막 아파트형 공장 막 이런 게 있고 월세도 정말 저렴하고 되게 길도 조금 지저분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 1층 한 10평 정도를 월세를 한 50만 원에 내가 커피숍으로 임차를 해서 빌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가 뜨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막 핫플레이션들이 막 생기고, 내가 막 옆에 들어보니까 나는 50만 원에 계약을 들어가 있는데 얘는 한 200만 원에 들어왔다고 하고 쟤는 300만 원에 들어왔다고 하고 10평짜리인데 이렇게 계속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임대인도 사람인지라 나도 그만큼 받고 싶지. 그쵸? 근데 이제 상가 임대차법 때 5%씩 못 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나 계속 52만 5천 원 이렇게 계속 2만 5천 원 정도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만 나가게 되면 나는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그럼 나 여기 1년 6개월 공실로 놔두는 게 오히려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너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당연히 권리금 회수기에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임대인한테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핫플레이스들 해서 계속 주변에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나만 좀 저렴하고 이렇게 한다면 좀 임대인하고 싸우지 않고 적절하게 협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항을 보시면 임대인이 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 제3항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11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과 그리고 왜 환상보증금 초과는 그 5% 인상이 없는지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월세를 올릴 경우에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을 좀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시행령을 한번 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기에 명시하고 있고요. 2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내에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환산보증금 초과 800만 원 이상이죠. 이 분들은 이제 그 상가임대차보법 제10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 갱신의 특례 보시면 제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이제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한 번에 15% 조금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했었을 텐데 제가 조금 꼼꼼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왜 환산보증금 초과는 무조건 재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보증금 회수 기회가 내가 무조건 내 욕심대로만 주장하다가 낭패를 볼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라는 그 근거들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다음 시간에 조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요점만 간추려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